네, 이번 고2 진단평가 이과 스텝 B 1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가 내접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접하는 이 사각형에 대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좌표를 정하자. 그래서 좌표를 우리가 정해보면은 A라는 점의 좌표를 t,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1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t라는 녀석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절편이니까 루트 6까지 가능하죠. 물론 이제 양수로 제한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의 길이, 바로 이 가로의 길이라는 게 CD의 길이가 되겠죠. 그 길이는 2t가 되겠고 바로 이 y 값이 높이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t라는 것은 가로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넓이라는 것이 t에 관한 3차식으로 주어지겠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꺾어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죠. 그럼 미분계수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최대값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미분해 주니까는 조금 특이하게 루트 2 무리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라 플러스 루트 2에서 바로 최대값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루트 2 이렇게 해서 대입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4하고 루트 2에 대한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4 루트 2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정답은 16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다음 상수 K값에 따라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제 우리가 근이라는 것의 개념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하겠다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죠. 그럼 그 두 그래프는 누구냐라고 하면 왼쪽은 다항함수, 오른쪽은 상수함수, 이렇게 두 가지의 교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식을 마이너스 k라는 것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상수항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만 남겨서 요것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겠다. 이 그래프를 그리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려보려면 미분계수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해서 보니까 0이 되는 게 누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과 2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고 증가, 감소, 증가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극대값은 F7이 되겠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20이 되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7까지 가겠고,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극대값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K에 대해서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고, 또 극소값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K에 대해서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다. 그래서 극대값보다 크고 또는 극소값보다 더 작은 녀석은 한 개의 근을 갖겠고, 또 극대값과 극소값 지나가는 경우는 중근과 실근이니까 두 개를 갖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범위가 세 개의 근을 갖겠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죠. 우선 주어진 게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따져보면은 모두 W 형태 또는 0이 한번 됐다가 내려가는 W, 0이 안 되는 W 형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칭형 형태,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물론 여기는 두 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주어진 식을 fx 4차 함수로 놓고 그대로 미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잡아보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이 0과 그 다음에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과 0과 1 이 값을 조사를 해보는데 이 그래프는 사실 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4차, 2차 상수항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하죠? 우함수라고 하죠. 바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나 플러스 1의 함수값이나 사실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나 1의 극한값 둘 다 이제 극소가 되는데 그 극소값 둘 다 같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최소값이 되겠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도 뭐 아까와 같은 문제인데 단지 우리가 이 G라는 그래프가 F라는 그래프보다 더 위에 우리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다른 점은 이제 X가 2라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제한 범위를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gx fx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새로운 함수 h 함수를 정의하기를 gx에서 fx를 뺀 것으로 놓으면 식이 이렇게 이제 3차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되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려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분을 해서 우리가 증가표를 통해서 그래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증가표를 보면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이렇게 두 가지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우선 좀 지우고 보도록 하죠. 짜잔. 네, 그래서 우리가 증가표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극대, 그 다음에 1에서 극소 이렇게 올라가는 3차 커브가 되는데 문제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만 봐라 그랬으니까 2가 여기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는 2의 함수값을 포함해서 쭉 올라가는 증가 상태에 있죠.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결국은 fh2가 되니까 2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의 값을 대입해 주니까 a-b의 값은 2 이상의 값이면 되더라 이렇게 답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은 어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움직인 거리예요. 그럼 밟은 후 자동차가 정지한다. 자, 정지한다라는 건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속도가 0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거리, 위치죠. 그러면 미분에서 우리가 보면은 x 프라임 또는 우리가 dx, dt라고도 하죠. 또는 이것을 우리는 vt 속도 함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은 36-9t가 되니까 0 되는 거니까 결국 몇 초입니까? 4초 만에 멈추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문제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동 거리, 정지할 때 정지 거리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x 4 이렇게 해서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뭐 4초라고 답인데 추가적으로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6번은 우리가 늘 자주 묻는 문제가 되겠고 뭐 활용 문제의 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이제 두 가지죠. 그림자의 끝이라는 용어와 그림자의 길이 요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를 z라고 본다면 그림자의 끝이 바로 y가 되겠죠. 요걸 우리는 그림자의 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z를 뭐라고 하냐면 저건 그림자의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두삼각형, 바로 두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높이 대 높이는 밑변 대 밑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y 대 z라고 이제 써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림자 끝이 움직인 속도이니까 요 z가 사라져야 되겠죠. 사라지기 위해서는 요 z라는 녀석은 전체 길이 y에서 움직인 거리 90t만큼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니까는 y는 200t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dy, dt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로 미분해 주면 되겠다. t로 미분. 그러면 이제 dy dt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가 된다? 2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미닛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결국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그림자의 길이라는 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z. 그럼 또 어떻게 3대 1.65는 우리가 y 대 z라고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z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잠깐만요. 네. 우리가 이제 물어본 거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요 y 값을 무엇으로 바꿔주면 되냐면, 자, 요 y 값 뭐로 바꿔주면 될까요? 90t 그 다음에 플러스 z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우리가 뭐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또 이런 방법도 하나 있어요. 우리 풀이에 보면은 결국 여기서 물어본 거는 뭘 물어본 거냐면 dz, dt 요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y라는 것 알아봤잖아요. 그쵸? y는 얼마였어요? 아까 200t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z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0t에서 바로 90t를 뺄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110t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문제에서는 dz, dt 요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0 미터 퍼 미닛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풀이는 여기 하나의 방법과 또 하나의 방법, 아까 구한 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꼭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7번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각 변의 길이가 매초 0.5cm의 비율로 증가할 때, 자, 매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t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2분의 1 t만큼 변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주의할 점은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있었다. 요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초 후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처음의 길이에 증가되는 길이만큼을 표현해 주면 되겠고, 그럼 넓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아니겠습니까? 자, 요건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해도 되고, 우리가 fx에 대한 전체 n제곱, 자, 미분하는 거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 봤죠. 그래서 n 하고 겉미분, 그 다음에 속미분, 그래서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하니까 f'x 이렇게 된다라는 것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을 구해보니까 겉미분 2가 앞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1승. 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미분해 주니까 2분의 1. 그래서 정리하니까 5 플러스 0.5t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초 후에 그랬으니까 t라는 값에 10을 대입하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따라서 t에다가 10을 대입하니까 5 더하기 0.5 곱하기 10이니까 10 제곱센티미터 세크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데, 정답은 이제 끝났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또 한 변의 길이가 우리가 10이 들어가면 5cm죠. 한 변의 길이가 5cm 10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10cm일 때 이렇게 이제 길이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요 10cm라는 것을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5 더하기 0.5t는 10cm다. 물론 이제 t는 똑같이 이제 또 10초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길이를 통해서 시간을 묻는 그러한 문제도 변화될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8번은 fx는 2차 함수이고 f'x는 2차 함수이고 위차 함수,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프라임 함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극소가 되겠고, 여기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극대가 되겠죠. 그거를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f 함수냐 프라임 함수냐 다릅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프라임 x는 우리가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쓰고, x 플러스 1에다가 x 뭐 정리하면은 ax의 제곱에 더하기 ax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프라임 함수를 찾았으니까는 그걸 통해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자, 적분을 해주니까는 바로 3분의 a x의 세제곱
요렇게 나오는데 더하기 뒤로 이제 더 나오죠. 문제는 미지수가 A도 모르고 C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극대값 1, 극소값 마이너스 1. 그래서 극대값 그랬으니까 요거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제 극대값은 누구냐면은 바로 F 0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1이다라는 거고, 극소값은 누구냐면은 바로 F 마이너스 1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이고 그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극대값을 이용해서 x가 0일 때 극대니까는 뭐 c라는 녀석의 상수항을 금방 알 수 있겠죠. 1이라고. 그 우리가 1 대입해서 다시 또 a를 풀어주니까는 a 값은 얼마로 나오냐면 a 값이 여기가 정리하니까 얼마 됩니까? 6분의 a가 되겠고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을 대입시켜 주니까 바로 fx는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9번은 그냥 뭐 적분에 대한 그냥 성질을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적분 변수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결합시켜서 계산하겠다. 자, 그럼 변화된 거는 뭐 별로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수분해 하고 그 다음에 약분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죠. 정답은 4. 네, 10번 문제가 결국 이제 구분구적을 얼마나 잘 평면 도형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이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2를 몇 등분 한다? n등분 한다 라는 거죠. n등분. 그러면 그 한 조각이 바로 n분의 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잘게 쪼개면 그 조각 하나하나가 n분의 2씩으로 잘게 쪼개지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xk라는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0으로부터 해서 n분의 2라는 조각이 k개 같다. 그래서 이거는 n분의 2k라고 우리가 좌표를 잡아주면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바로 이제 세 번째는 잘생겼다 SK텔레콤 바로 넓이죠. 요 직사각형의 하나의 넓이인데, 요거 우리가 이제 xk라고 하죠. 그럼 그것은 우리가 가로의 길이에다가 가로의 길이, 요게 이제 가로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요 가로. 그 다음 요게 이제 뭐예요? 세로예요, 세로. 세로. 이게 fxk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xk를 제곱한 다음에 3을 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xk가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sk, 바로 이제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리미트 썸, 자 3이 되겠고, 여기는 n 제곱분해하고 4k의 제곱이 되겠고, 다시 곱하기 n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리미트하고 썸하고 각각의 개수들 곱해주니까 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n분의 k에 대한 전체 제곱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이제 5번이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부족한 거는 더 공부하시고 다음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